예, 200석 외치면서 너도 나도 탄핵. 이 대표도 오늘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를 찾았습니다. 물론 텃밭이긴 한데 최근 조국 혁신당과의 선명성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이 대표로서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겠죠. 오늘은 이 대표의 발언 수위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 4월 10일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 5.18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폭도로 매도하는 정신 나간 집단들, 반역의 집단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제 정권 심판의 날이 20일 남았습니다. 입틀막, 칼틀막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 국민을 업수히 여기는 무례배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권력이 뭐라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대검으로 찌르고 곤봉으로 뒤통수를 내리치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 험한 짓을 한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 전신, 곧 국민의힘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광주 찾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정신 나간 반역 집단도 심판해야 업신여긴 무례배 정권. 선거가 얼마 안 남은 것 같긴 하고 그만큼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거칠어지긴 한데 무례배 정권, 정신 나간 반역 집단 어떻게 들으셨어요? 언어가 거칠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총선에서 지금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강하게 작동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지금 조국 혁신당이 선명성을 보이면 상당히 좀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리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경쟁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총선 본격적으로 이제 총선판에 들어갔으니까 이번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권 심판이라는 부분을 강하게 어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몇몇 국민의힘 이제 후보들이 5.18 폄훼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유세 현장에 가면 좀 거친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정권 심판이라는 기본적 이미지 자체를 좀 강화시켜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대표, 당대표 수장으로서도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요. 이번에는 종로에 출사표를 던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후보도 오늘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민주, 진보 개혁 세력들이 약진해서 200석을 만든다고 하면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최상병 특검도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도 가능하다. 민생 경제에서부터 모든 것이 파탄났고 이런 것을 보고 탄핵해야 된다는 것이 밑바닥에서 들끓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제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국회의원에 꼭 당선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달라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분도 하루에 여러 번 만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곽상원 후보, 노 전 대통령 사위 탄핵 사유 존재하는데 안 하면 직무유기다라는 표현도 썼어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글쎄요. 탄핵 사유가 어떻게 존재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 판례에 의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떤 사유가 있는가 저는 그것 자체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곽상원 변호사도 그렇고 다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각을 조금 달리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은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어떤 시간이 없느냐? 이제 총선이 끝나면 4월 10일 총선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재명 대표 4월 12일, 4월 26일에 공직선거법 재판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4월 22일에는 위증교사죄 재판 받아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죄 이 두 사건은 이제 올해 안에는 무조건적으로 1심 판결 나오고요. 제 생각에는 7월 여름이 되기 전에 판결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1심 판결 나오면 2심 판결,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금방 나올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전에, 보장된 임기 전에 퇴임하여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하는 방법은 뭡니까? 탄핵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탄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희망사항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 변호사 말씀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재판 판결이 나오면 무조건 이제 유죄라는 생각을 심증을 갖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순화를 좀 할게요. 뭐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잠시만요. 앞서 저희가 대구에 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여러 영상들을 보여드렸다면 공히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주를 시작으로 점점 상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딘가요? 예. 충남 논산에서 황명선 후보와 함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논산 지금 딸기 축제가 한창인 것 같은데 오늘 10시 오전 10시 이재명 대표가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전남대학교, 광주 3시 30분과 오후 4시에는 군산에 있었는데 조금 전 6시 반부터 정확히 6시부터 딸기 축제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고 현장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논산, 지금 황명선 후보, 과거 여기는 지금은 탈당한 새로운 미래의 이제 김종민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현장에서 좀 목소리 나오면 바로 한번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기자회견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자회견에 구경 오신 거니까 기자회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질의응답까지 간단히 끝나면 제가 마이크 없이 드리고 싶은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죠? 네. 존경하는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제가 이걸 들고 갈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예. 이쪽 와서 이걸 한 장씩 빼주세요. 예. 네,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격식을 갖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가만있어 하지 마시면 이 후보가 이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를 들고 기자회견. 본인 스스로가 기자회견을 언급하는 이유가 최근에 선거법상에 기자 간담회 형식, 기자회견 형식은 또 마이크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육성으로 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법적 문제를 선거법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탄핵 가능하다. 근데 이제 서영주 부대변인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뭔가 이제 국민의힘에 비해서 민주당이 자신감이 올라온 건 좀 눈으로도 느껴지는데 유시민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물론 유튜브이긴 한데 그 윤 대통령과 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해서 거의 뭐 글쎄요 막말에 가까운 얘기를 했다. 이거 냉정하게 저희가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친 X라고 하는 것들은 언어의 품격상 좋지는 않잖아요, 특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툭 튀어나온 것 같은데 뭐 안 맞아서 그래, 정치적 구타 이 부분은 뭐 유튜브라는 어떤 매체 특성을 감안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저거를 무슨 막말까지 규정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서부 대변인 근데 유튜브 나가셔서도 점잖게 말씀하시는데요. 뭐 이제 저는 뭐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이제 예. 유시민 이사장도 요즘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수위를 높이는 것들도 예. 있고요. 현재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전체 국민의힘의 전체 선거 영향 이게 저는 다시 돌아가서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예. 황상무 수석의 이 회칼 테러 발언 자체에서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이게 이제 말한 대로 이 진보 진영 측에서 자신감을 좀 얻은 거는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조국혁신당의 어떤 윤석열 정부 심판, 그다음에 정권, 검찰 정권에 대한 심판 자체가 어느 정도 국민적인 어떤 지지를 얻다 보니까 자신감의 발로해서 조금 이런 막말 수준의 어떤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잘못하면 자신감으로 끝나야 되는데 자신감이 자만감으로 국민들한테 익히는 순간 또 말하자면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씩은 말을 상하는 것들도 또 좋은 전략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탄핵 혹은 이런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 대한 거의 막말 수준의 비판 얘기 말고도 글쎄요 민주당 내부 분석 자료가 최근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몇 민주당 사람들이 어제 오늘 200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민심이
대한민국의 천심이다. 인천의 14석이 당선되면 200석을 우리가 당선시킬 수 있다. 200석 이상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힘차게 심판합시다. 과도한 의석수를 자신하거나 또는 과도한 정치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이런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러한 개인적 언급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개인적인 그런 언급과 발언들로 해서 선거 전체에 해를 미치는, 그렇게 해서 악용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이번에 모든 후보들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정치인이 고개를 드는 순간 어려워진다. 총선 상황 실장인 김민석 의원이 강력히 경고한다 이렇게 입단속하는데도 뭐 너도 나도 200석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이현정 의원님, 뭐 민주당에 좀 진짜 상당히 내부에 좀 청신호가 켜지는 자료들이 돌긴 도나 보죠? 네, 일단 우선 좀 전에 아까 유시민 작가 이야기를 했는데, 유시민 작가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0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만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했습니다. 골프와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또 그러시네요. 역시 뭐 상황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 어떤 이 분위기 자체가 좋아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업시키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만은, 근데 오히려 저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준 지금 여당이 이런 분위기를 좀 심각하게 느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치열한 지금 저게 있다면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결국 여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이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모든 후보들이, 야당 후보들이 좀 사실상 저는 여당에 대한 조롱처럼 들리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곱씹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지난 1월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던 여론 지형이 갑자기 나빠진 것의 원인이 뭔가, 그리고 그것이 왜 비롯됐는지,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야당은 지금 200석을 이야기하고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봐요. 뭐 이게 뭐 정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렇다면 여당이 본인들 내부에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에 조금의 어떤 갈등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확대해서 지금 싸움을 벌인다든지, 왜 국민의 어떤 민심에 따라가지 않고 즉각 대응을 하지 않는다든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의 자존심 때문에, 내부의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지금 큰 선거를 지금 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야당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 비난할 게 아니라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 그건 저는 여당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여당은 정말 저렇게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입장만 전하겠습니다. 200석 외치면서 지금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는데, 글쎄 이런 정권 심판론 구호가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반응할지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